반갑습니다. 저의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명리 심리상담사 조영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깊은 사색의 예술가이시죠? 아이유 씨의 사주를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싱어송라이터고 모르시는 분 아마 뭐 없겠죠. 노래는 못 들어보셔도 아이유라는 이름은 아실 것 같고요. 누가 불렀는지 몰라도 흘러나오는 노래로 한 번씩은 모두 다 들어보셨다고 생각해도 대단히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제가 이분 노래 들으면서 악보도 좀 볼 때가 있거든요. 기타를 치니까. 근데 가사를 쓰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도대체 이게 20대가 쓴 가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깊은 생각이 필요한 영역이 가사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가사를 썼다는 게 저로서는 뭐 능력이 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쓸 수가 있을까? 그래서 사주를 한번 보고서 한번 그런 달란트를 추론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사주를 보시면 계유, 정사, 정유 이렇게 있고요. 마지막에 시주는 제가 그냥 추정을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계유가 이렇게 있잖아요. 개수가 연간에 척 올라와 있네요. 이 부분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달란트라고 척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두드러진 부분이에요. 그런데 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는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의 생각, 어떤 내면의 생각, 그 한 생각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한테 정보를 들어서 아는 생각 말고 그냥 그 사람이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죠. 그 생각을 바로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수 중에 이런 분들이 꽤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 백예린 씨 같은 경우도 연간에 이 개수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장재인 씨 아시죠? 그분도 월간에 개수가 올라와 있어요. 뭐 그분들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이 아이유 씨가 연주 연간에 이렇게 개수가 올라와 있다는 것은 자신의 고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 고뇌를 예술성으로 잘 승화시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고뇌를, 즉 개수를 예술성으로 잘 승화시켜서 현재의 아이유가 되었다. 그 싱어송라이터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참 대단하다고 전 느끼는 게 실제로 이게 대단한 거예요. 개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 천간에 개수가 올라와 있는 경우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정신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이유 씨처럼 말이죠. 월지가 사화 겁재잖아요. 사화는 이제 양력으로 보면은 한 5월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더위가 시작되는 때인데 뭐 월지가 만약에 4, 5미 이렇게 흘러간다 해서 5월 양력 기준으로 5월, 6월, 7월 생들은 일단 사회생활을 아주 바쁘게 하는 스타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4, 5미에 태어나신 분들은 일단은 뛰고 봐야 돼요. 사회생활이 바쁘니까 모두가 사회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환경에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월지가 4, 5미다 이러면 근데 회사 문제로 상담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4, 5미 월에 있으면 일단 자기는 사회생활을 하고 바쁘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경쟁이 있죠. 내부 경쟁도 치열한데 천간에 이렇게 개수가 있으면 나는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 분이라고 일단은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때로는 불만 표출로 나타나서 갈등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면적 생각이라는 게 지금 마음 가운데 감추어져서 간접적으로 나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전반에 개입돼 가지고 사람을 진중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면. 근데 내면적인 어떤 저 개수가 지지에 있지 않고 천간에 있으면요. 나랑 나의 생각이 너무 가까운 거예요. 즉 내가 나를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나 오늘 이런 실수했지. 제가 저런 눈빛이지?
나 무시하나? 뭐 이런 생각들을 계속하게 해요. 그러니까 나와 내 생각이 너무 가까운 거죠. 그게 전면에 올라와서 생각을 컨트롤하기가 뭐 때로 정신적으로 취약해질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정신을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이 사화잖아요. 월지가 사화, 양력으로 5월, 뭐 뜨겁기도 하고 또 뭐 저녁 때는 좀 서늘해지기도 하죠. 비도 오고 막 이제 만물이 뭔가 자라나는 그런 환경이란 말이에요. 사람도 막 자라나고 발전하고 열심히 사회 생활하는 모두가 뛰어가는 그런 사회적 환경인데 나의 생각이 저렇게 어려워지면 발 맞추기가 어려워요. 개인적인 생각이 힘들어하는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게 때로는 양심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뭐 조직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런 조직 문화 괜찮나 이거? 이럴 수도 있어요. 저는 뭐 그런 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하죠.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죠. 그래야 이 사회가 발전하니까요. 그런데 때로는 그게 개인적인 어떤 권리 문제가 돼서 이 정도 보수가 말이 되나? 하면서 태업을 하거나 한다든지 불만을 표출한다든지 계속적으로 이러면서 조직 전반도 힘들어지고 자기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IUC 같은 경우에는 연간에 있잖아요. 똑같은 경우인데 이 연주는 자신의 어린 시절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요. 그런 IUC는 그러면 자신의 어린 시절을 슬픔으로 기억할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어린 시절에 기억을 되돌이켜 보면 굉장히 슬픈 어린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자신의 상심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가운데서 일말의 희망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이런 내면적인 생각을 예술가적인 어떤 행동으로 승화시켰으니까 오늘날의 아이유가 됐겠죠. 그게 이제 월주와 일주를 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 월주는 자신의 청년기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일주는 이제 중년이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거기 정화가 있잖아요. 그 월주, 일주 정화로 승화를 시킨 예술가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연주는 어린 시절, 월주는 청년기, 그리고 일주는 중년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정화라고 하는 거는 열매를 맺기 위한 어떤 열을 가하는 거거든요. 뜨거운 열을 가해야지 열매가 녹잖아요. 이제 자연으로 보면 그렇게 보면 되고요. 사람으로 따지면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IUC 같은 경우에는 노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노래를 만들어내기 위한 엄청난 목표 지향적인 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련한다고 표현하잖아요. 재련해가지고 철을 칼로 만들잖아요. 그러한 뜨거운 열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정화가 두 개씩이나 있으면 엄청나게 목표 중심적인 인간형이라고 좀 봐야 되겠네요. 그런 일 이외에 집안일이라든지 사적인 어떤 취미라든지 개인적인 여유라든지 그런 게 별로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분하고 방송에 나와서 또 얘기할 때 보니까 뭐 일 이외에는 자기한테 남는 게 거의 없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동생분도 IUC 결핍된 부분이 뭐냐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인간성? 가족에?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 이외에 좀 사람다운 어떤 여유라든지 그런 게 없다는 얘기죠.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게 없이 이 정화가 두 개씩이나 있으니까 계속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쪼고 또 쪼는 그러한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이 괴수가 다이렉트로 정화를 만났으니까 자신의 초년의 생각을 그렇죠? 연주의 개수를 청년기의 정화 작사 작곡해서 곡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중년까지 계속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청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간 정화가 월지의 겁재를 가지고 있네요. 겁재 월령이고 만약에 정화가 아니라 양간 뭐 병화였으면 뭐 양인격이라고
표현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음간이니까 겁제 원령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양위격이라고는 얘기 안 하죠. 이제 월지가 겁제면 어쨌든 간에 내가 태어난 환경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상당히 경쟁적인 환경에 내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 보니 다 한 가닥씩 하는 잘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그리고 이렇게 태어나신 분들은 허접한 곳으로는 안 갈라 그래요. 그래도 뭔가 뽀대 나눈 곳, 잘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경쟁하려고 하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겁제라고 하는 거는 나와 이질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시고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 되지 않고 흩어져 있는 환경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뭐 겁제를 뭐 도둑, 강도 이렇게 보시는데 뭐 실제로 그렇게 보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화 겁제, 월지가 겁제라는 거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아유씨가 좀 그런 게 확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월지가 겁제면 어쨌든 내가 힘이 있어야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내가 돈이라도 있든지 해서 도와줄 형편이 아니면 뭐 집 밖에 나가기 싫어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사화 정도 되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어울리는 게 가능한데, 만약에 뭐 해수라든지 뭐 이렇게 겨울 기운이 겁제다 하면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니면 어디론가 떠나서 방황을 하든지. 이렇게 월지에 월령이 겁제면은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 내가 힘이 없거나 경제적 여건이 안 돼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굉장하게 비참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빌부터 사는 비참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아이유 씨도 잡지를 보니까는 어릴 적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척 집에 있었던 때를 아주 슬픔으로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게 슬픈 일이죠. 비참한 일이긴 한데 그것을 이렇게 겁제가 원령에 있다고 하면 아주 비참하게, 정말 내가 이것밖에 안 돼서 빌부터 사는구나, 이렇게 느낄 거예요. 아주 슬프게 어린 시절을 더욱더 강화된 모양으로 기억하고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은 이제 동생분이랑 방송 출연이라도 하고 그러는 것은 사실은 힘써줄 처지가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내가 궁색한데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서 어디 나서지 않습니다. 뭐 지금 체조 경기장에서 공연하는 동영상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굉장히 내면적인 관계를 좀 맺기 위해서 팬층들과 팬들을 제비꽃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이미 뭐 지금 10년 전에 한 해를 기준으로 해서 100억을 버는 가수가 됐으니까 이제는 겁제로서 당당하게 사람들과 만나기도 하고 동생을 챙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네, 오늘은 깊은 어떤 사색을 하시는, 그걸로 가사를 써서 정말 제가 존경하는, 정말 저보다 한참 어리신 분이지만 존경하는 예술가, 가수 아이유 씨의 사주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